정부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 40% 논쟁인데요. 한 나라가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견딜 만한 수준이고 그 이상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부채 비율에 관한 적정선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그 자기의 수입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 나라도 경제 규모 GDP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다든가 또는 경제의 그러한 흐름이 오히려 부채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부채가 또 부채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상의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적정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논쟁인 것이죠. 과거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 선을 40%로 잡고 있었고 각 정부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이 40%를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흐름으로 재정이 확대된다면 경제 성장이 위축이 된다면 40%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더 늘어나서 4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에서 지금 상당히 큰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서 임해야지 바람직할까? 어느 나라나 이 재정에 관해서는 준칙이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이나 정부를 포함해서 민간, 일반 가정 내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내 살림 규모의 가장 살림 규모에서 봤을 때 수입을 고려했을 때 요 정도까지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 수준, 그것을 정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준칙이고요. 두 번째 준칙은 적자를 요 정도 범위 내에서만 그 당해 연도에는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입 내 지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초과 지출을 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적자가 이제 부채로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해 연도에 1% 내가 국가가 생산한 부가가치 GDP 대비 약 1% 또는 뭐 2% 요 범위 내에서는 적자를 할 수 있지만 적자 지출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준칙을 또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재정에 관한 준칙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재정 건전성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야 막론하고 야당 시절의 모든 정당이 이러한 준칙을 포함해서 국가 재정에 관한 재정 건전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입법이 이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씀씀이를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을 들여다보면 경기 대응적인 그러한 지출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약합니다. 대부분 그 경직성이 높은 경상비 비중의 지출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 비용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러한 비율들은 쉽게 바꿀 수 없고 매년 한 번 지출되면 매년 늘어나는 성격의 그러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대응적 또는 우리 경제를 더 낫게 만드는 구조 개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 경기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씀씀이를 내 돈이라면 요 정도 이렇게까지 낭비하기보다는 좀 더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정에 관한 준칙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씀씀이가 그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 정부의 그 예산 지출을 그 예를 들어 큰 사업, 토목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려거나 해서는 안 되고 예비 타당성 검사에서 충분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지출, 그러한 SOC 지출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복지비도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지비를 또 지출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재정 살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매년 재정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 현재 우리나라 재정 지출 증가율은 5개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매년 7%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재정 지출의 증가율이 7%라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렇게 이미 지나치게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부담을 늘리는, 그리고 후세대에게 빚을 너무 많이 남기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효과만을 생각해서 재정 지출이 늘리면 뭔가 단기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이 재정의 방만성에 의해서 결국에 가서는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정 지출이 무조건 지금 현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정책적 접근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정부가 빚을 내서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 부채로 쌓이고요. 그 국가 부채가 또 다른 빚을 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정부도 견디다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소비세를 높였고 지금 또 2019년도에도 또 소비세를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게 국민의 부담으로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 지출은 민간이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나 좀 낭비적인 방만한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그 경제에 기여하는 바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위급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 보면 비만 체질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오히려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야기하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이 모든 문제, 경제 성장까지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러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법과 규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혁신으로 다가가고 재정 지출은 지금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그것도 우리 경제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운영을 하고 지금처럼 매년 7% 이상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더 그 효율성을 좀 따져보는 그러한 접근 자세가 지금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